오늘장의 수상한 종목도 알아봤고요. 또 시선을 내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무언가 시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시초카 필승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승하면서 내일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혹은 앞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지 투자 기간 예상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갖고 온 오늘의 시초가 필승주 가이드라인은요. 이렇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22%고요. 한 달 정도 보유를 준비할 것이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종목 얘기 바로 드리면 됩니까? 네, 오늘 장중 변동 폭이 컸던 가온칩스입니다. 아, 가온칩스요? 네. 왜 이렇게 출렁였죠? 그 자율주행이 좀 꺾여서 그런 거였나?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주잖아요. 예, 자율주행을 꺾었다고요? 예, 그런 무책임한 얘기 말고. 죄송해요. 예. 일단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던 뭐 ARM 관련주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IPO 쪽이 흥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쪽에서 청약 조기 그 마감까지 할 정도로 수요가 넘쳐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쪽도 네.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 쪽이 다 들어갔는데 오늘 장중에 출렁임은 보니까 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매도가 좀 확 늘어났는데 가온칩스 빼고 나머지는 양호한 모습들이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났냐면 기관과 외국인 쪽은 오히려 매수를 더 늘렸습니다. 하락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크게 부진한 모습보다 이런 거 주문 실수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아직 시장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는 하는데 그에 따른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게 되면 혹시 다시 반등 시도할 것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팹리스가 있죠. 네. 팹리스에서 파운드로 넘어가는데 두 가지에서 약간 중매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니네 그 좋은 거 가져왔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연결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잠깐만 중간에서 이것 좀 업그레이드해, 이것 좀 손봐라고 하는 약간 조언까지도 같이 해주면서 넘기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 삼성도 파운드리를 키웁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뭐 이렇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입니다. 네. 예, 그런 쪽과 ARM 쪽에서도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만한 회사들에 대한 파트너십과 함께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서 성장하는 부분들 이거를 같이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넥스트칩,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둘 다 변동폭이 컸어요. 넥스트칩이 오늘 갭상승으로 11% 급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3%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버텨주다가 후반에 들어서 쭉 밀리면서 낙폭이 좀 7%까지도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2.61%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가온칩스 그 ARM 상장 기대 속에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한 달이라는 기간 주셨으니까 네.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저희가 가격 맞으면 팔죠 뭐. 네. 그런 쪽에서 네. 지금 시총이 한 5천억대가 조금 안 됩니다. 5천억대 정도쯤에서 지금 앞으로 커가는 디자인하우스의 역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천억 이상은 충분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약 좀 한 7천억대까지는 벌려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넘어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손절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나타났던 가격대 부분 이탈하게 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약 한 4만 3천 원대 정도 보시면서 이 부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손절로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 오늘 2.61% 하락 마감했고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4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3,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첫 번째 필승주는 가온칩스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지 먼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필승주
김민수 대표님 이번에도 한 달 보겠고요. 예상 수익률 앞서 22%였는데 이번에 조금 낮춘 20%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도 그러면 앞서 그 가온칩스처럼 ARM 상장이라던가 뭐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기에 한 달 주신 건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희는 뭐 예상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가격 맞으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목표가만 터치하면 되는 네, 겁니까? 예.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네. 보시면서 또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네. 또 아이폰 15 나오죠 이제. 200만 원이 넘는데요, 이제 핸드폰 가격이. 그렇게 얼마 안 하는 비싸긴 하지만 네. 그렇게 열망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 돈 주고 사시겠죠. 네. 그렇죠. 그동안 내가 2년 동안 모아왔다. 이렇게 되면 또 사실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바라볼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일단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지금 이제 아이폰 얘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와서 이제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판매량과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아이폰 쪽의 수혜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그만큼 한번 밀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안 왔기 때문에 반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 이상엽 이사가 나와서 퓨런티어를 소개하고 하셨네요. 맞아요. 오늘 네.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런 퓨런티어의 대주주입니다. 네, 그러면 하이비전도 지분을 40% 갖고 있는데 이상엽 이사의 등을 같이 타서 갈만한 종목으로 보면서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전장 카메라 쪽 이쪽도 앞으로 어떤 상당히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카메라 모듈 쪽에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동반적인 모습들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동향 보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올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590억, 물론 상반기에 약간 위축된 거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네. 500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 130%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3천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너무 좀 싸게 움직인다라는 관점들도 나오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은 한 번 더 애써 이제 악재 받았던 거 털어내고 애플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네.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이비전 시스템을 포함한 애플 관련주들의 하락이 네. 중국 내에서 뭐 공기업 직원들 혹은 뭐 공무원들 애플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주가가 밀렸으면 일단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만약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도 애플 사랑하시잖아요. 사용은 하죠. 사랑하신다고 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공무원 입장입니다. 근데 애플을 너무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개 쓰겠죠. 네. 회사 출근하는용, 집에서는 이거 쓰는 용. 그리고 저가용 하나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제 쓴 척하고 나와서는 아이폰 쓰고 이렇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기존부터 방침 자체가 회의 들어가는데 아이폰 딱 들고 들어가서 여기다 놨다. 그러면 우리 기관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벌써 어떤 안 살 사람들은 다 안 샀다라고 보게 되면 크게 마켓쉐어 있어서 변동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상 판매량이 나왔었을 때 변화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시총이 3천억도 안 된다, 3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레벨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난 고점대 부분을 살짝 넘기는 가격대까지 보면서 목표가 한 24,000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대는 지난번 보여줬던 올해 초의 가격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 갖고 있어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특히 15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이야기, 퓨런티어도 또 최근에 올랐는데 퓨런티어의 지분 4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초가 필승주 두 가지 종목 가온칩스, 퓨런티어를 갖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쉬운 증시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내일의 준비는 이렇게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에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보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